수시 대학별 인터뷰 진학사가 대학에 묻는다. 오늘은 가천대학교에 왔습니다. 가천대학교 입학팀의 김원범입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또 뵙네요. 이렇게. 그러게요, 또 뵙네요. 여기 지금 저희가 되게 자연스럽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라곰인가요? 네, 가천대학교 학생들 뭐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요. 예, 잠깐 수업 시간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너무 하고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가천대학교 희망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죠? 네, 뭐 감사하죠 항상. 네. 올해 변경사항 중에 핵심이 아마 논술일 것 같아요. 아, 그죠? 저희도 많이 긴장하고 있고 준비 많이 했는데. 네. 그래서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약수령 논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자. 예, 가천대학교가 올해 논술 전형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렇죠. 저희도 뭐 처음 하는 뭐 전형이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논술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좀 생각했던 게 학생들이 좀 진짜 많이 좀 어려워한다. 논술이라는 어려워한다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논술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아니 그걸 넘어서 좀 논술의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예. 지금 논술 전형하면은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수능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어렵죠. 어렵죠. 준비하기가. 그래서 예. 뭐 사교육을 받기도 하고 뭐 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10년 이상 적성을 해 오던 대학이잖아요. 맞아요. 그 경험을 한번 좀 살려보자. 그래서 논술의 전형을 약수령 논술이라고 이제 통칭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을 잘 준비한 친구들이라면은 누구나 좀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시도해 봤어요. 일반적으로 논술고사라고 하면은 각 그렇죠. 대학에서 그 몇 문제나 출제를 하죠. 뭐 일반적으로 짧게 내는 데도 있는데 네. 어차피 문제 내고 또 꼬리 네, 문제들이 네, 또 네. 많다 보니까 뭐 많으면 뭐 3문제 뭐 4문제 뭐 그 내기도 정도죠. 하고. 예. 가천대 논술은요 무려 15문제가 출제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학생들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핵심이 있는 거죠. 기존의 논술과는 좀 결을 달리한다. 네. 학생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한번 보면은 이거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중간고사 때 풀었던 문제인데 수능 준비할 때 수능 완성, 수능 특강에서 봤던 문제인데 라고 저희가 문제 출제할 예정이에요. 약수령 논술 같은 경우는 그럼 아까 15문제라고 했는데 모의문제는 똑같이 15문제가 나와요. 모의고사는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모의고사니까 거기는 국어 4문제, 수학 4문제, 총 8문제 딱 50% 그냥 맛만 보시라라고 올려놨고요. 실제 고사는 15문제를 인문 계열은 국어 9문제에 수학 6문제 그리고 자연 계열은 반대로 예, 수학 9문제, 국어 6문제를 동일한 시험 범위 내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어디서 나와요? 국어는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뭐 화작을 선택했느냐, 언매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없도록 이제 전체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할 예정이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또 미적이냐, 기하냐, 뭐 확통이냐, 뭐 여러 헷갈리잖아요. 그거 빼고요. 수원 수투에서만 예, 출제할 예정이에요. 이거 가만 보니까 적성하고 비슷하네. 적성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성은 객관식이고 얘는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전형 설계는 마찬가지로 내신의 영향력보다는 논술의 어떤 실질 반영 비율을 훨씬 높여놨어요. 뭐 반영 비율에서 논술 60에 내신 40%가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논술의 어떤 영향력이 논술 한 문제가 내신 두 등급간을 넘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 모집 가천대학교 논술고사에 내신 등급이 1, 2등급 학생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지원할까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3등급부터 5등급 거기서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하면 6등급까지도 볼 수 있는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모든 급간에다가 점수는 주고 있지만 나랑 같이 시험 보러 오는 친구들은 결국 3등급에서 6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논술 문제 한 문제가 2개 중급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논술 2문제에서 전체 순위가 다 바뀔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문항수로 해주셔도 되고요. 내장 15문항 중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어느 제일 정도가 많이 되는?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그쵸. 많은 이제
학생들이 물어오는 부분이긴 한데요. 솔직히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전년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10여 년간의 적성고사의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대략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그러니까 100점에서 120점 사이 정도에서 합격선이 나오지 않을까. 구분 점수까지 포함해서 대략 100점에서 120점 사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학교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학교가 출제를 난이도를 조정해서 그 정도에서. 합격선은 그 정도에서 맞추겠다. 그러면 수험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어떤 쉬운 문제는 빨리빨리 캐치해서 막 맞추고 좀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부분 점수랑 싸우고. 그렇죠. 어차피 저희는 어렵고 쉬운 문제에 배점 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10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 접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네, 선생님이 또 말씀하신 거 참고해 주셔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천대학교 그 논술고사 모의 문제 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네. 꼭 클릭해 보셔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려요. 이게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가를 좀 봐야 돼요. 일단은 뭐 학생부 우수자 전형하고 지역균형 전형은 뭐 학생부 위주 전형이 교과 위주 전형 큰 틀에선 같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달라요. 네, 그래서 일단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원래 저희 모집 요강에 보면은 교과 80에 비교과 20% 출결 봉사활동이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뭐 요즘 시국이 그렇죠. 그래서 출결 봉사활동 모두 만점 처리하기로 해서 그럼 교과 100이네요. 네, 교과 100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미리 뭐 작년도에 말씀을 드리면은 70% 컷은 한 2.7등급 전후 그리고 90% 컷은 3등급 전후였어요. 올해도 작년과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풀 자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3등급 전후에서 커트 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변수가 하나 있죠. 올해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 저희가 A 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그거를 좀 상향시켜주는 어떤 또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했었을 경우에 조금 뭐 상향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큰 틀에서 3등급 초면 좀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역균형은요? 예, 지역균형은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우수자 전형 같은 거기에 수능 최저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없고 원래의 전형 계획에서는 지원할 학생들 전체를 얼마가 지원할지도 모르는데 참 다 불러다가 면접을 뭔 얘기할 줄 알아요. 면접을 보려고 했었는데요. 변경이 됐잖아요. 예, 이게 그렇죠?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불특정한 인원이 몰리는 것은 방역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10배수 학생부 교과선형으로 10배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기로 했어요. 이제 그렇게 좀 참고 일단 하시고요. 어떤 친구들이 지역균형에 지원할 수 있는가? 예, 말씀드렸다시피 3등급 초 정도 되면은 저희 학교 교과 전형 쓰면 돼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 쓰면 되는데 얘가 수능 최저가 걸려 있잖아요. 수능 최저가 약간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지역균형 전형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인이 학교 생활에 참 착실히 해가지고 뭐 누구나 주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써보라고 너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해서 아 그래 나 학생부 종합전형 써야지 하고 막상 자기소개서 쓰려고 펜을 딱 드는 순간 키보드에 앉는 순간 하얘지는 친구들 있죠. 이게 우리 스토리텔링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성실하게만 어떤 학교 생활 했던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 왜냐면 얘는 자기소개서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케이스의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합격 예상선은 3등급 때 초중반일 것 같아요. 예, 그런 친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거기서 합격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더불어서 얘는 전형일이 수능 끝나고 면접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뭐 수시에 이미 합격했는데 뭐하러 또 면접 보러 가 그런 친구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전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류 1단계 서류평가에서 4배수를 선발을 하는데 그때는 내신을 봐요. 그런데 여기서 내신을 본다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학생부 우수자 전형처럼 1등급이면 100점이고 2등급이면 99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량적이 아니고 정성. 예, 맞습니다. 영문과에 지원하는 친구가 영어 성적 괜찮아야죠. 예, 그리고 또 뭐 공학 계열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학 성적이 좀 괜찮아야 될 거고. 이런 게 한 20% 정도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단계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 말씀처럼 1단계에서 인성하고 전공적합성을 높게 평가를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적합성은 뭐 당연히 높게 평가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인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게 대학의 어떤 가치관이랑 조금 같이 결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뭐 학업에 대한 의지, 성실함 이런 것들이 당장 가지는 내신의 성적, 지금의 어떤 성취도보다도 좋은 가치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거를 우리가 좀 좋게 본다는 거예요.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발된 학생들이 면접에 오게 되면 그렇죠. 예, 면접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를 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면접으로 역전이 가능하나요? 1단계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1단계 순위, 4배수의 순위가 면접으로 거의 상당수가 좀 뒤집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접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보기 전에는 학생들을 볼 때는 페이퍼만 보는 거거든요. 텍스트만 보고 이 친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뛰어난 친구라고 선발을 하죠. 그렇죠. 솔직히 1단계에 들어온 친구들은요. 학교의 입장에서는 다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우리 학교 학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검증만 하겠다는 거예요. 2단계에서. 그래서 그 면접장에 오게 되면은 본인이 1단계에 써냈던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가 얼마나 진실된지에 대한 검증이 먼저고요. 그 다음으로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얼마나 옳은 자세와 언어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는가가 실질적인 면접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실제로 1단계의 성적을 완전히 뒤집는 1단계 거의 뭐 커트라인에 올라왔던 친구가 최초 합격하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면접의 비중이 그렇게 매우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엔 160명, 4개 학과에서 160명을 선발했는데 네. 게임 영상학과에서 40명이 지원돼서 200명을 모집을 합니다. 조기취업 형계학과로 200명. 네. 뭐 선발 방법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거의 동일한데요. 입학한 다음에 생활이 완전 달라요. 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3년 만에 졸업하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본인이 입학할 때 취업하기로 한 회사에 가서 1년 근무하게 되는 조건을 가지는 전형이에요. 면접 볼 때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체에 임원이 한 명 같이 들어와서 면접을 보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생을 뽑고 기업체에서는 나랑 같이 근무할 사원을 같이 뽑는. 그래서 3년 동안의 학교 생활과 인턴십 생활을 같이 병행하다가 네네네. 나중에 졸업하면 이제 취업을 바로 하게 되는 전형인데 네. 이 전형이 매력적인 게 1학년 때는 국가장학금 100% 다 나오고요. 네. 2학년 때, 3학년 때는 월급 나오나요? 네, 월급 나요. 그 회사 가서 근무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회사에서 나 채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50% 장학금 줘요. 그런데 이 전형에 지원하게 되면 약간 각오해야 될 것도 있어요. 뭐요? 대학교를 4년 만에 졸업하는데 가천대학교 120학점을 취득해야지 졸업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근데 가천대학교가 이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그 학점을 깎아주지 않아요. 똑같이 120학점을 해야 돼요. 혹시 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네. 중간에 뭐 사정이 있다거나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그 뭐 사정이 많을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걸 관두거나 뭐 네. 이렇게 해야 될 경우는 뭐 장학금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학생 과실 만약에 학생에게 그 과실이 많다, 학생 과실이 있다, 그러면은 제적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돼. 근데 이게 본인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네. 뭐 회사가 요즘 뭐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책 사유가 다른 데 있다. 그럼 학교에서 구제해 줍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기업체로서의 어떤 취업도 할 수 있거나 또는 아니면은 그대로 졸업해서 학적을 취득할 수 있게끔도 조치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친구들 또 수시 준비한다고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 네. 힘내자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한번 지을게요. 날씨가 매년 더 더워지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를 아주 그냥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매번 책상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주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진짜 응원하고요. 모쪼록 11월 수능 이전에 다 합격 소식을 다 들어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올해 입시 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긴 안목 가지고 내년 2월 달까지 정시까지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하셔가지고요. 내년 이맘때는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 어디든 간에 그 이상의 대학에 진학하셔가지고요. 꿈과 열정을 한껏 펼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수시 대학별 인터뷰 진학사가 대학에 묻는다 가천대학교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